네, 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에 진행됐었던 파워포인트 과목의 B유형 문제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A유형 문제풀이를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A유형이면 1교시, B유형이면 2교시, C유형이면 3교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 받으시면 시험지에 직접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미리 좀 익혀두셔서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전송을 하실 때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사용을 하실 텐데 제가 이 영상은 따로 준비해 둔 게 있죠. 업로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마 6월 시험부터 코아스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그 생산성 본부와 상의를 한 후에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을 해볼 거고요.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하겠죠.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클릭하시고 저장하는 장소는 찾아보기에 문서 ITQ 폴더 여시고요. 파일 이름은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1교시에 다른 과목을 시험을 보고 연속해서 2교시, 3교시에 시험을 보신다면 앞교시에 시험을 봤던 엑셀이나 한글 파일이 그대로 밑에 표시가 되실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안 되죠. 그럼 확장자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냥 그대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고 밑에 자동으로 뜨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슬라이드 크기입니다. A4 용지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메뉴 중에 디자인에 가셔서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합니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와이드 스크린 클릭하셔서 A4 용지로 설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고요. 슬라이드 노트와 유인물 개요는 세로 그대로 놔두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나왔을 때는요. 맞춤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슬라이드를 6장을 만들고요. 6장 만들기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할게요. 네, 미리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또 시험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반적성 요령을 생각을 하다가 슬라이드 6개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크기만 A4 용지로 하시고 개수 6개 만드는 건 뒤에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패스하고요. 바로 전체 구성 슬라이드 마스터 60점짜리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디자인 메뉴에서 A4 용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넣으셔야 되고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 흰색 가운데 맞춤하고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로고는 배경 투명색으로 지정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 문제를 푸실 때는 슬라이드 1번을 보시는 게 아니고 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제목 도형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위에 도형이 한 개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는 쓰지 않지만 글자 모양은 바꿔주셔야 하고 왼쪽 하단에 로고와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갈 건데요. 메뉴 중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왼쪽에서 6번째쯤에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보통 교재나 다른 그 영상을 공부를 하시면 아마 이 슬라이드 2번째 거 그대로 선택을 해놓고 그 제목 슬라이드의 배경 그래픽을 없앰으로 하실 거예요. 복잡하니까요. 이 스크롤 바를요. 끝까지 위로 올려주시면 제일 위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슬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있고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2번부터 6번까지만 그러니까 본문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제일 위로 올리셔서 그냥 바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도형을 찾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빨리 찾는 사람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요. 도형을 한 번씩은 다 그려보시는 게 시험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슬라이드에 가면 도형을 변형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목차 뒤에 깔려져 있는 얇은 요 하늘색의 도형은 기본 도형의 평행 4변형 클릭해서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제목 있는 부분에 약간 결쳐지게끔 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안 바꾸셔도 되는데 앞에 목차 도형이 좀 진하니까요. 좀 연한 색으로 바꿔주고요. 문제에서 도형 윤곽선 없애라고 했거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위쪽에 메뉴가 쉐이프 형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도형 서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이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요거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화살표의 갈매기형 수장 모양 같네요. 클릭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도형을 넣을 때 항상 삽입해서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형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왼쪽에 도형을 바로 삽입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도형 넣었고요. 약간 너무 위아래로 두껍다 싶으시면 조절점으로 약간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길이가 높으면은요. 다른 슬라이드 만드실 때 내용 넣으실 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자, 밖에 튀어나와 있는 제목 박스가 있어요. 텍스트 박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요. 점선 부분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면 글자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약간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위로 드래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는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만 도형의 중간으로 맞춰주시고요. 직접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 아까 글자 모양이 도둠의 40의 흰색이었거든요. 홈으로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직접 써서 찾으실 분들은 정확하게 도둠 쓰시고 엔터키 치셔야 되고요. 간혹 돛움이라고 안 쓰시고 돛음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잘 확인하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글꼴 부분은 홈에서 많이 바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죠. 위에 단락 부분에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바꿀 게 없네요. 그리고 아까 도형에 선 없음을 밑에 건 했는데 제가 앞쪽에 있는 도형은 안 한 것 같아요. 이 파란색 도형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제목 스타일이 이 제목이 선택이 될까봐 삐져나와 있는 꼬리 쪽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색깔을 안 바꿨기 때문에 아마 도형 윤곽선도 안 바꾼 것 같은데 쉐이프 형식이나 도형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다 됐네요. 제목 도형과 제목 글씨 모양은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저처럼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것은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색깔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영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그냥 좀 연한 색, 진한 색, 요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왼쪽 하단에 ABC 주식회사 로고인데요. 그림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기 문제에 보시면 로고 1번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문제에 지시되어 있는 그 파일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자, 그림 넣을 거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넣겠다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문서에서 ITQ 폴더에 가보시면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픽처 폴더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고 1번 더블 클릭해서 넣을 거고요. 왼쪽에 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는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색 클릭하시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시고 마우스의 지팡이 모양이 따라다닐 때
배경에 투명하게 하고 싶은 회색 부분을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투명하게 됩니다. 간혹 그림을 넣으시고요. 무심결에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위에 색이라는 메뉴가 안 나오겠죠.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왼쪽 위에 색이라는 메뉴가 뜬다. 사이즈 적당히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왼쪽 하단에 날짜 부분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 넣을 건데요. 자동으로 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샵으로 되어 있지만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가면 번호가 표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삽입에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시면은요.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죠.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는 거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모두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간혹 출제되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슬라이드 번호 뒤에 뭐 몇 쪽,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샵 괄호 뒤에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괄호가 있고 슬라이드 번호를 의미하는 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닫혀 있거든요. 그 뒤에 마우스로 커서를 클릭을 해 놓으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때 여기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문구를 먼저 넣으시는 거죠. 뭐 쪽이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이런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가셔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고 미리 체크를 하고요. 모두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쪽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그때 다시 넣으시면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체크 해제하고 모두 적용하고 글씨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함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자가 있다면 글자를 먼저 쓰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가셔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는 다 작업이 됐으니까요.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로 가서요. 마스터를 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 한번 클릭하셔서요. 엔터키만 쳐주시면 6장의 슬라이드 만드실 수 있죠. 혹시라도 엔터키를 너무 많이 치셔서 슬라이드가 더 많이 추가가 됐다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엔터키로 또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60점짜리 끝났고요. 바로 표지 디자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고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마스터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슬라이드 순서는 상관없이 자신 있는 것부터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1번 슬라이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나는 도형을 잘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2번부터 하셔도 되고 타자 빠르신 분들은 3번부터 하셔도 되고 오히려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3번은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는 거죠. 순서는 상관이 없다. 다만 슬라이드 마스터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표지 디자인에서는요. 이 제목과 부제목 들어가는 박스가 필요가 없거든요.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부제목 테두리도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넣어 볼 건데요. 왼쪽에 원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이고요. 저 도형은 블럭 화살표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왼쪽 위에 종이 끝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도형이 그려지고 나면 위쪽에 도형 채우기가 나오죠.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도형 채우기의 그림. 문제에 보니까 픽처의 그림 3번입니다. 파일에서 찾겠죠. 제가 아까 로고를 한번 꺼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치가 ITK 픽처 폴더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그림 3번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도형이 그 그림 3번으로 채워지고요. 투명도 50% 설정하셔야 되고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 하셔야 됩니다. 5포인트. 자, 위에서 도형 효과 클릭하셔서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포인트짜리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그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세요. 위치는 저랑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투명도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채우기에 투명도가 있습니다. 50%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찾기 약간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그림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에 있는 투명도 50%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림 서식은 닫을게요. X 표시로 닫고요. 그 다음 워드 아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워드 아트 클릭해 주시고, 대부분 그 파워포인트에서 워드 아트는 밑에 반사 효과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워드 아트 중에서 반사 효과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파란 강조색 5번 반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요.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나오면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첫 글자는 그 영어 대문자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영어 잘 확인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클릭해서요. 지시사항대로 글꼴 굴림에 굵게, 홈에 가서 굴림이고요. 굴림 직접 쓸게요. 써서 검색을 하실 때는 찾으실 때는 글자체를 쓰고 엔터키를 쳐주셔야 됩니다. 굵게 바로 밑에 있는 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여기 글자 모양이 글자 색이 항상 검정색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색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타가 있나요? 아니죠. 욜디락스라는 이 단어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좀 오타로 인식이 되나 봅니다. 신조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울기 위로 기울기 찾으셔야 되는데 요게 프로그램이 2021이냐 2016이냐에 따라서 요 문제 출제되는 게 다르거든요. 위에 보시면 기존의 문제는 2021 버전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2016 버전입니다. 두 개 중에서 어떤 걸로 시험을 보시는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2021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 위로 변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셰프 형식에 가보면은요, 여기 도형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워드 같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변환해서요, 기울기 위로 찾으셔야 되죠. 여기 기울기 위로 있네요.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쯤에 있습니다. 기울기 위로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반사, 역시 텍스트 효과에서요. 반사 효과 들어가셔서 2분의 1 반사 터치, 2분의 1 반사 터치 잘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워드 아트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요. 조절점으로 크기 조정해 주셔서 그림과 비슷하게,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밑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로고 1번 한 번 더 넣어야 되죠. 삽입해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넣겠다. 로고 1번이죠. 로고 1번. 더블 클릭해서 넣고요. 다시 한번 3개 가셔서 투명화색 설정하고 회색 부분 클릭해서 배경 지워줍니다. 오른쪽 위에 갖다 놓으시고 사이즈 조금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2번 슬라이드입니다. 목차 슬라이드죠.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에 클릭하셔서 목차라고 써주시고요. 밑에 또 텍스트 입력하라는 박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도형 넣을게요. 삽입해서 도형에 직사각형, 사각형 첫 번째 거 이용해서요. 길게 하나 그려줄 거고요. 여기에서도 위에 보시면은 도형에 선이 없어요. 그럼 선 없음 해주셔야 되고 글자 모양은 전부 다 도둠의 24가 되겠습니다. 자, 만들자마자 바로 도형 윤곽선을 없앨 거고요. 색깔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글자가 안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서 저 도형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미리 찾아본 게 아니라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 요게 맞네요. 네, 순서도의 화면 표시. 자, 도형 선 없애셔야 되죠? 컬러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도둠의 24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홈에 가서 도둠의 24포인트.
그리고 옆에 욜디락스의 정의라고 또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 이건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바로 위에 있는 그림 클릭하시면 가로 텍스트 상자 넣으실 수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글자 쓰고 싶은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이거 이대로 복사를 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글자를 하나 쓸게요. 테두리 클릭하셔가지고 이것도 글자 모양 바꿔주셔야 되죠. 홈에 가셔서 글자체는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바깥쪽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요. 도형 3개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위에 그 제목에 있는 도형이나 글상자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드래그로 선택이 힘드신 분들은 한 개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나머지도 클릭해 주시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사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도 복사는 되는데 Shift 키까지 같이 눌러주면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밑으로 바로 당겨서 복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도형에다가요. 클릭해서 글자 써줄 거고요. 아까 글자 모양 다 바꿨으니까 클릭하고 숫자 쓰고 클릭하고 숫자 쓰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글자들 블럭 잡으셔가지고 액티브 시니어 특징 클릭하고 블럭 잡아서 고령층 인구 추이 클릭하고 욜자는 다 지울게요. 욜드 산업 전망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모양 다 바뀌어져 있으니까요. 그대로 내용만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미리 내가 글자 모양을 안 바꿨다 하시는 분들은 도형 다 복사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슬라이드 번호 빼고요. 마지막에 도형들을 한 번에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홈에 가셔서 도둠에 24포인트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도형 넣어볼게요. 삽입의 도형이 아니고 그림이죠. 삽입의 그림에 이 디바이스 얘가 그림이 5번이거든요. 그림 5번 넣으셔가지고요. 따닥 더블 클릭이요. 왼쪽 하단에 있는 요 초가집 그림만 남겨야 되죠. 위쪽에 자르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 버튼 클릭하시고 모서리에 칼날 까만색 기역자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두시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 자르신 후에는 빈 공간 클릭하셔서요. 마무리해 주시고 그림은 직접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고령층 인구 추이에 하이퍼 링크 넣으셔야 되죠. 고령층 인구 추이 글자 클릭하시고 이거는 테두리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글자 자체를 블럭을 잡으셔야 됩니다.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 링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는 하이퍼 링크라고 뜨실 겁니다. 자, 하이퍼 링크 메뉴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슬라이드 5번에다가 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5번을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 슬라이드 5번 확인.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할 때요.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 슬라이드 5번으로 화면이 이동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60점이었어요. 자, 슬라이드 3번입니다. 제목 먼저 쓸게요. 자, 요 내용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3번 슬라이드에서는 굳이 이 텍스트 박스를 지우시면 안 되고요. 바로 여기다 글씨를 쓸게요. 네,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 제목을 먼저 입력해 줍니다. YOLDILOCKS. 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도 테두리 클릭하시고 홈에 가시면 AA 버튼 가지고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하시면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실 수 있죠. 근데 이왕이면 쓰실 때 그냥 정확하게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쓰시고 엔터키 쳐서요. 탭키를 누르셔야, 탭키를 눌러야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나머지 또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를 다 쓰려고 하시면 오히려 내가 잘하는
자신 있는 그 슬라이드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시간이 되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꼭 다 쓰실 필요도 없고 다 안 쓰시는 것도 점수가 너무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목 정도는 써주시고 영어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겠다 하시면은 그냥 욜드 여기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부분 점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타자 느리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좀 영타 연습을 하셔가지고 다 쓰신다고 해도 오타가 있으면 또 부분 감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분들만, 타자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만 요 3번 슬라이드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타자가 엄청 느리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오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저도 오타가 꽤나 있네요. 리바이벌. 네.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빠르게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욜디락스 맞죠? 자, 이제 글자 모양 설정해 줄 건데요. 제목 글자는 문단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굴림이 24포인트에 굵게 줄간격 1.5줄. 그리고 본문은 문단 기호 넣고 굴림에 20포인트에 줄간격 1.5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글자 모양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글자 모양 바꾸시기 전에 작업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냥 글자 모양을 바꾸시게 되면 이 글상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리 글자 크기를 24포인트나 20포인트로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텍스트 옵션에 클릭해서 들어가죠. 바로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 클릭을 해줍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거기에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내용이 너무 많으면 박스보다 넘치면 크기가 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자동 맞춤 안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내가 선택하는 글자 크기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동 맞춤 안함 체크하시고 도형 서식 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제목 도형, 자꾸 제가 도형이라고 하네요. 제목 글자를 블럭을 잡으셔서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이고 굵게 찍어주죠. 그리고 줄간격 버튼 찾으셔가지고 1.5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도 바꿔줘야 되죠. 글머리 기호 찾으셔가지고요. 화살표 클릭하시고 기호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본문 부분 블럭 싹 잡아주죠. 여기는 굴림입니다. 홈에서 굴림에 글자 크기 20이고요. 굵게는 할 필요가 없죠. 문단 기호 찾으셔서 사각형 모양 문제에서 지시된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줄간격 1.5줄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줄이 이 글자가 끝나는 부분이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요. 박스의 크기를 줄여주시면 자동으로 맞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리 조절점으로 조정을 해도 오른쪽 끝이 맞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Shift 키와 엔터 키를 함께 누르셔서 문단 기호는 들어가지 않게끔 줄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Shift 엔터 키요. Shift 엔터 키를 이용해서 줄을 바꿨는데도 도저히 맞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오타나 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쪽에 조절점으로 크기 줄였고요. 밑에서 조절점으로 또 박스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두 개 동시에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박스를 한 개 더 만들죠. 제목 뒤에다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 바로 한 글자 한 글자 지워준 다음에 기호가 반투명하게 살아있을 때 욜디락스라고 글자 써주고요. 본문은 한 번에 블럭 잡아서 지우시면 기호까지 같이 지워져서 다시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뒤에서부터 영어 단어 몇 개는 놓고
블럭을 잡아줍니다. 앞에 저는 한 단어 정도 뺐어요.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서 블럭 잡힌 거 다 지우고 나머지는 백스페이스 바로 딱딱딱딱 눌러서 지워주죠. 나머지는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문단기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엔터키 치면서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에 적극 참여. 자, 오른쪽에 동영상 나오면 되겠네요. 삽입에 가셔서 오른쪽 끝에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오디오와 잘 구분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비디오 클릭, 이 장치에서 넣겠다. 동영상 픽처 폴더에 한 개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좀 크다 싶으시면 줄이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위에 비디오 재생 버튼이 있어요. 재생에 가셔서 두 가지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은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여기를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자동 실행으로 해주시고요.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동영상에다가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3슬라이드 60점짜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수가 좀 타자 입력하는 거에 비해선 적은 편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자 느리신 분들은 이런 그 설정 부분만 좀 진행을 해주시고 영어나 한글은 조금씩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제목 클릭해서 이 액티브 시니어 특징 표 슬라이드죠. 80점짜리고요.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박스 버리지 마시고 바로 첫 번째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우신 분들은 삽입에 가셔서 표로 넣으셔도 됩니다. 열개수와 한개수 넣으셔야 되는데요. 세실 때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는 게 열, 밑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이라고 세는 게 행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2열의 3행이 되겠네요. 2열의 3행 확인. 자, 그리고 표에서요. 굴림에 18포인트 해야 되죠. 그리고 글씨색 검정색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으로 해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은 여기 지시사항이 없지만 그림을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표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홈에 가셔서요. 글씨 모양,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되어 있네요. 글자 색깔 검정색,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글씨만 가운데 오거든요. 텍스트 맞춤 클릭하셔가지고 위쪽에 있는 것도 중간으로 내려주셔야 되죠. 그래야 글자가 정 가운데로 온다. 자, 그리고 위에 테이블 디자인 또는 표 디자인에 가시게 되면 표 스타일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제일 윗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파란색 이름 잘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머리글행이 진한 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줄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머리글행 체크 풀고 머리글행 체크 풀고 줄무늬행 체크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아까 글자 모양이랑 표 스타일 다 바꿨고요. 가운데 정렬도 해줬죠. 그러면은 표 테두리 클릭하셔가지고 약간 밑으로 내려줍니다. 위에 도형 넣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가운데 조절점 이용해서 밑으로 당겨주고요. 왼쪽에 가운데에 있는 조절점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당겨주죠. 그리고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오는지 그리고 글자 모양은 맞는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른쪽에 요 마지막 칸이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 줄바꿈 되는 데는 엔터키 치시면 되는데 여기가 보유 자산은 엔터키를 쳤을 때 세 줄로 되거든요. 자, 이러면 그 표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조절점으로 조금 더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열너비랑 오른쪽의 열너비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운데 세로 선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좌우로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는 건 상관이 없죠. 어쨌든 줄이 표
출제 문제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로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위쪽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내용 입력하시면서 혹시라도 또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표 윤곽선 없애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 사다리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클릭해서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사다리꼴은 도형 채우기 색상을 좀 연한 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도형은 글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홈에 가셔서 굴림에 18포인트에 검정색 해주셔야 되고요.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바깥쪽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도형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깔려있는 직사각형 한번 클릭,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앞쪽 도형 클릭하시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이때 복제하는 것, Ctrl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쪽 목차랑 그 텍스트 슬라이드에서 계속 Ctrl Shift로 복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너비가 좀 안 맞으면요. 도형 같이 선택되어 있을 때 조절점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글자 지우고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형 넣을게요. 홈에 아니죠. 삽입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하셔서 높이에 맞게끔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에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서 두 번째의 선형 아래쪽 클릭할 거고요. 글자 색깔 홈에 가서 굴림이죠. 18포인트죠. 검정색으로 해주고 노년 의식 혹시라도 두 줄로 써주시면 폭이 좁아서 그런 거니까 너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Ctrl Shift 키 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복제해 주시면 되죠. 글자는 복제하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지우고 특징 안에 있는 거 클릭해서 지우고 노후 준비.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간혹 이제 꼼꼼하신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시냐면 여기 표에는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좀 넓어 보이는데 우리 건 좀 좁네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맞춰주실 분들은 표 안에 블럭 싹 잡으셔가지고 줄 간격을 1.5로 하시면 문제와 동일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슬라이드 80점짜리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내용들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슬라이드 5번, 6번이에요. 둘 다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차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간 대비 100점이기 때문에 꼭 100점은 다 획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써주시고요. 가운데 차트 넣으셔야 되죠. 버튼들 중에서 두 번째 거 차트 클릭하셔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엑셀 창이 뜨는데요. 기존에 열려져 있는 엑셀 창의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2005년부터 2030, 35, 40, 45년 위에 계열 1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2025 탭키 눌러서 2030 탭키 눌러서 2035인데 그 다음에도 또 탭키를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방향키로 이동하셔서 나머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항목 1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남성이네요. 엔터키 쳐서 항목 2번은 여성. 나머지 2025년의 남성은 249. 나머지 그대로 숫자 쭉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459, 498. 398인가요? 그리고 480, 551, 596. 자, 그리고 밑에 빈 공간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이 파란색 범위가 밖에까지 드래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 3번과 4번이 차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조절점
정확하게 점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대각선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위쪽으로 쓱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입력한 내용에 맞게끔 범위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표 그림이 얼추 맞는 것 같다 하시면 X 표시로 닫고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서 연도와 남성, 여성 계열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행렬 변환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위쪽에 데이터 편집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데이터 편집, 요 그림 버튼 찾아서 연필 모양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해주시면 창이 뜨는데요. 아이고,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편집은 내용 틀렸을 때 수정하는 부분. 혹시라도 입력하고 나갔는데 숫자가 틀렸다. 아니 뭐 백분율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데이터 편집 들어오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숫자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데이터 선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서 물론 엑셀 창도 다시 뜨는데요.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뜨거든요. 죄송해요. 헷갈리시게. 데이터 선택이죠. 데이터 선택에 행렬 전환 한번 클릭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방향이 바뀌고요. 엑셀 창 열려져 있는 것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전체 선택되어 있을 때요.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홈에 가서요. 글자 모양 도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은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자동으로 윤곽선 들어가는 거죠. 자, 순서대로 저는 가볼게요. 차트 제목은 이렇게 궁서에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넣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야 됩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죠. 홈에서 이번에는 궁서네요. 궁서 엔터. 글씨 크기 24. 굵게 클릭해주죠. 채우기는 페인트통 어디 갔나요? 여기 도형 채우기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그리고 테두리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리고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었죠? 오프셋 오른쪽으로 할게요.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의 채우기 흰색, 도형의 윤곽선 검정, 도형의 효과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안쪽에 클릭하시면은요, 커서가 깜빡깜빡 할 텐데,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글자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뒤에 오른쪽 글자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 제목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이에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이 차트 제목 옆에 빈 공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차트의 바깥쪽이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눈금선 사이 마우스 갖다 대니까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클릭 한번 하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식 여성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을 하고,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 계열을 보니까 여성은 주황색에 해당되잖아요. 주황색 계열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물론 남성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성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축까지 체크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보조축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표식을 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꺾은 선으로 바뀐 꺾은 선 계열 있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뜨면서 선택이 됐다고 나와요. 그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보시면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식을 클릭해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의 형식을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문제에서 지시한 표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을 옵션에서 바꿔준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이 색깔은 어차피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색깔은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주황색인데요 하셔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값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보니까요, 여기 남성의 2045년에 해당하는 값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045년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럼 남성께 다 선택이 되죠. 한 번 더 2045년 것만 클릭을 하면 이 계열만 선택이 됩니다. 옆에 더하기 표시로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계열 서식은 닫았고요. 더하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만 해주니까 자동으로 위쪽에 표시가 되네요. 옆에 화살표 이용하시면 어느 위치에 값을 넣을 건지도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요.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눈금선이 없습니다. 눈금선 정확하게 클릭해서 조절점 동그라미로 잡혔을 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축 숫자 있는 부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한번 넣어줄 거고요. 오른쪽에 숫자 있는 부분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 거고 그래야 여기 눈금선이 표시가 됩니다. 밑에 있는 이 숫자도요. 가로 축도 숫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축 숫자가 다릅니다. 0에서 300, 600, 90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따닥 더블 클릭해주면 축 서식이 뜨고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이 문제에서는 900이 제일 큰 값이죠. 기본 단위는 3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단위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 서식 닫아보면 똑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범례만 있는데요. 데이터 표, 다른 말로 데이터 테이블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추가하실 때 옆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데이터 테이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체크를 하시면 범례 표지와 함께 들어가는 테이블로 표시가 되고요. 밑에 들어간 범례는 지워주셔야 되잖아요. 남성, 여성 범례 있는 거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별 및 현수막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에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린 겁니다.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요 글자는요. 도형 삽입에 보니까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자, 위쪽에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스타일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 요거네요. 이름 잘 보시고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가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 선택해 주고요. 글자 모양은 홈에 가서 굴림에 18포인트죠.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해주고 가로 열어서 단위 칸 띄우고 1000 칸 띄우고 명 가로 닫는 것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께서 그냥 비슷하게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차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100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6번이에요. 이게 아마 시간은 제일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클릭하셔서 요일드 산업 전망. 저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도형만 최대한 빨리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변경하는 거는 패스할게요. 테두리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바쁘시면 색깔 일일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배경에 깔려져 있는 도형부터 찾을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사각형의 둥근 한쪽 모서리 클릭해서 그려줄 거고요. 요거 그려보니까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회전에 가시면은 오른쪽 위에 메뉴 중에 회전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상하 대칭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곡률이 제 건 좀 크거든요. 주황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곡률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안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진해서요. 연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테두리는 안 바꾸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도형 바로 찾아서 넣어볼 건데요. 요거랑 오른쪽 거랑 대칭되네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배경 복제해서 쓰고 요것도 복제해서 미리 만들게요. 자, 방금 만드신 도형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한 개 똑같은 게 더 생기죠. 요거 다시 한번 회전해 가서 상하 대칭. 그럼 방향이 오른쪽으로 됐고요. 요거는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요. 윤곽선 두께를 좀 두꺼운 걸로 바꿔주시고 저는 2와 4분의 1 포인트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를 파선 네 번째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와 동일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요. 신소비층 도형이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겁니다. 사각형에서 6번째에 있습니다. 클릭해서요.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꺾인 부분이 반대입니다. 문제에서는 왼쪽이 잘려져 있고 오른쪽이 둥글거든요. 그럼 오른쪽 거는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우선 얘를 오른쪽에 갖다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왼쪽 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하면 두 개를 동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글자를 쓰기 전에 미리 도형부터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도형들은 글자 모양이 도둠의 18포인트여야 되고요. 글자를 쓰면 흰색 글씨가 써지는데 검정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형을 만드셨을 때 바로 그 글자의 모양을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른쪽에 대칭되는 도형이 나와서 미리 복제부터 했거든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잡을게요. 한 개 선택되어 있을 때 Shift 키 누르고 나머지 도형도 클릭을 하면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때 홈에 가서 미리 바꿔줍니다. 도둠의 18포인트고 글자 색깔까지 검정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얘도 도형 색깔을 한번 바꿔줄게요. 좀 연한 색으로. 아무 색이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형이 그래야 좀 잘 보이거든요. 너무 진한 색이면 윤곽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 도형이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도형은 이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져라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도형 말고도 앞으로 만드는 모든 도형은 이 색깔의 이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소비층 오른쪽 거는 구매 성향 변화.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잖아요.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건 스마트 아트. 밑에 것도 스마트 아트겠네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 아트 찾으실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이것도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인 것 같아요. 모두에서 목록형에 또는 목록형에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선택해서 확인하고요. 박스가 3개입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박스는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일일이 지우셔야 되잖아요. 이게 싫으시면 왼쪽에 글자에서 아니요, 그냥 여기서 지울게요. 박스 클릭해서 딜리트. 박스 클릭해서 딜리트. 그럼 박스 2개만 남아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노인, 인구. 밑에 클릭해서 7명. 아이고, 명 중 1명. 위에 또 클릭해서 요일드 세대. 밑에 클릭해서 600만. 띄우고 명 돌파. 자, 그리고 바깥에 한번 클릭했다가요. 스마트 아트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한 개의 도형만 선택이 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모든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3차원 경사 효과 넣어줄 겁니다. 자, 위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 눌러볼게요. 3차원 경사 두 번째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글자 모양은 도둠의 18포인트거든요.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어도 옆에 더하기가 있다는 것은 글자 모양이 다르다는 거니까요. 글자 크기 정확하게 18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 바로 지울게요. 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기호를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제대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스마트 아트 선택하죠.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줄이셔가지고요. 테두리 잡고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더 전 납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상관이 없죠. 자, 밑에 도형 이제 차례대로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드래그해서 만들었더니 자동으로 위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했던 모양 그대로 옵니다. 2030년 엔터키 168조 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요. 두루마리 말린 거, 두루마리 모양이 세로로 말린 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말린 방향이 반대거든요. 회전에 가셔서 상하 대칭 해주죠. 그럼 모양이 똑같아지는데 여기에 글씨를 쓰면 글자도 같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럴 때는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셔서 밖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클릭해서 씁니다. 글자를 부상. 왜냐하면 도형 안에다 클릭하면 도형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다시 또 뒤집어져서 글씨가 써질 수 있거든요. 텍스트 박스로 쓰신 거는 글자 모양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 클릭하셔서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이번에 넣어야 되는 도형은 블럭 화살표에 설명선 왼쪽 화살표 도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요. 요 화살표 변형하는 문제가 꼭 한 개씩은 나오죠. 드래그해서 제가 좀 일부러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 도형을 가지고 VIP 소비층 도형처럼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화살표 목 부분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 조절점을 위쪽으로 좀 뺄게요. 그리고 위쪽에 또 있는 주황색 조절점을 앞으로 빼면 화살표 꼭지점이 좀 완만해지죠. 전체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 같나요? 근데 목이 좀 얇아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또 그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요거를 위쪽으로 드래그, 아이고, 요거 아니네요. 자, 얘로 할게요. 얘 맞는데? 자, 다시 할게요. 앞쪽에 있는 요 주황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걸로 우선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화살표 머리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걸로 목까지 같이 또 넓히셔야 돼요. 처음에 했던 게 맞아요. 밖에 화살표 머리 먼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목도 크게 하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좌우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화살표가 조금 더 뾰족한가요? 그러면 또 안쪽에 있는 아니죠.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로 모서리 뾰족한 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마다 이 주황색 동그라미의 위치나 조절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잘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줄여서 테두리 잡고 갖다 놓을게요. 저는 시간 관계상 색깔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 가서요. 이번에 제일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 자, 요거는 화살표 모양이 배경에 깔려 있고 앞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바로 글씨 쓸게요. 스마트폰 텍스트에 클릭해서 능숙한
텍스트 클릭해서 실버 세대. 자,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서요. 글자 모양 바꿔주죠. 홈에 가서 도둠에 18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리고 색깔이요. 단색이 아니거든요.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색깔은 흑백이더라도 컬러는 다양하게 넣어줄 거고요. 제가 아까 글자 색을 바꿨는데 색을 변경하니까 다시 흰색이 됐어요. 홈에 가서 글자 색 다시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도둠에 18포인트 맞죠? 그리고 다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요. 색깔 변경하셨고 스타일에 가셔서요. 이번에 넣어줘야 되는 건 3차원 만화 효과거든요. 스타일에 3차원 만화 효과 찾아서 클릭하시고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으로 사이즈 조정하셔가지고 테두리 잡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조정을 하실 때에는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스타일을 바꿨더니 또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됐네요. 홈에 가서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글자 색깔을 제일 마지막에 바꾸세요. 스마트 아트는 흰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검정색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글자 색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이제 순서대로 쭉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양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 요거네요. 5번째 거.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방향 맞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요번에는 사각형의 빗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글자 써주시면 되죠. 미리 글자 모양 바꿔서 기본 도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글자 모양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화면 표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클릭해주고 글자 써주죠.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 중에서 양쪽 위가 잘린 것, 잘린 위쪽 모서리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요. 본인 만족감. 다시 삽입의 도형에 요거는 별 모양인데요. 이게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짜리예요. 별 및 현수막에 꼭지점 8개짜리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숫자가 꼭지점 개수인 거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건강.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기울기 가능합니다. 회전이죠. 다시 한번 도형에 들어가서요. 여가생활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문서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생활. 자, 밑에 있는 또 여행이랑 항공권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 클릭해서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그리고요. 컨트롤 시프트로 복제해서 왼쪽에 있는 거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 쓰죠? 여행. 오른쪽 건 항공권.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여행 글자가 흰색이에요. 홈에 가셔서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요. 요거는 도형 색깔을 조금 진한 걸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 마지막에 할게요. 밑에 도형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서 십자형이겠네요. 기본 도형의 십자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명품 브랜드. 한 개 더 넣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배지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고 고가 전자기기 선 넣어 볼 건데요. 요거 제일 헷갈려 하시는데 키포인트는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는 겁니다.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2번 꺾여져 있으니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2번 꺾여져 있는 선 중에서 양쪽 끝에 화살표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선 중에 6번째 거 클릭하시고 마우스를요. 여행 도형 안에 가지고 오면 이 회색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에다 마우스를 정확하게 딱 갖다 놓으시고
동그라미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쭉 항공권까지 가요. 여기서 손가락 떼지 마시고요. 항공권 도형 안으로 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권에서도 회색 동그라미가 뜨잖아요.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에 있는 회색 동그라미에 잘 갖다 놓고 그때 손가락을 떼시면 알아서 맞춰지게 됩니다. 도형 윤곽선에 가겠죠. 색깔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 정도로 좀 두껍게 해줄 거고요. 또 한번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화살표의 양쪽 끝 모양을 동그라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점선으로도 나오니까요. 그때는 대시에 가셔서 파선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형 만드는 거 다 끝났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들 쫙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마트 아트도 같이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위에서 넣겠습니다. 그룹화를 먼저 하셔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 하셔도 되고요. 저는 단축키를 주로 쓰거든요. 그룹의 약자 G,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G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룹화가 됩니다. 그룹 해제하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G 누르시면 되고요. 그룹화하고 나서요.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닦아내기 찾아서 클릭하죠. 나타내기 효과에서 녹색에서 닦아내기고요. 효과 옵션 클릭하셔서 위에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요. 바깥쪽에서부터 쓱 드래그해서 한 번에 잡아주는데 이때는 또 주의하실 점이 슬라이드 번호도 같이 선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 시켜주죠.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이번에는 회전입니다. 회전 여기 있네요. 나타내기의 회전. 얘는 효과 옵션은 따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F5번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되고요.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혹 F5번이 다른 그 펑션 키로 걸려 있을 수 있어서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1번 슬라이드부터 확인하시는데 동영상 자동 재생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표는 내용 다 입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차트와 도형,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니까요. 제가 슬라이드 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600만 명 돌파의 글자가 두 줄로 써 있었네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스마트 아트만 다시 한번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고 조절점을 넓혀주면 요것만 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왼쪽에는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가 있어서 테두리 잡고 좀 왼쪽으로 위치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슬라이드 쇼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애니메이션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제가 중간에 거의 끊김없이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작업을 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시듯이 저도 쭉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서 문제를 푼 거라 오류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습하시다가 좀 속도가 빨라서 메뉴를 찾기가 어려우시거나 모르는 부분 또는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에 있는 6월 ITQ 시험에서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서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